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3일간의 랠리를 끝내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다시 커졌는데요. 이에 증시도 모두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6에서 0.7%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시황 분석 그리고 선물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더 궁금한 부분들 생기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은요. 이승원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어사 이승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마스터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이승원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이승원 마스터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헤드라인 뉴스를 가지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제도 1시간 동안 굉장히 알찬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준비하셨으니까요. 기대하시고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승원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은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미니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93% 상승입니다. 2,925.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17% 오름세입니다. 7,75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07% 상승입니다. 56달러 73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1% 하락세입니다. 1,50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11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함께 확인하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는 현재 백악관이 다양한 감세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 조치를 하든 하지 않든 경기 침체 때문은 아니라며 지금은 불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는 2017년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 등 총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지만 그 효력이 다하면서 경기가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증시를 떠받칠 것이라는 트럼프 풋에 베팅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트럼프 풋을 과신하고 있다며 그가 시장을 지지하려 해도 실패할 수 있고 지속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의 예측 불확실성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백스톱 조항 삭제를 제안한 영국 총리에게 재협상은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은 향후 EU 관련 회의에 대거 불참하면서 EU 보이콧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EU 측 관계자는 존슨 총리가 대안 없이 삭제만을 요구한다며 재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영국 총리실은 EU의 반응이 과도하다며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마크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 창립자가 가격에 상관없이 지금은 금을 살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지속으로 통화 공급량은 늘고 있고, 가상화폐가 확산하며 실체가 있는 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며 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금값은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각국 중앙은행의 역대 최대 규모 금 매입도 금값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승원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연동 자본소득세 그리고 급여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은 불황이 없다고 단언해 왔는데, 이 비상 대책의 하나로 추가 감세를 검토 중이라고 시인을 한 겁니다. 자, 하지만 경기 침체 방지를 위한 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지금은 불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정책들이 시행이 될 경우에 일부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분석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에는 효과가 없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감세 정책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급여세와 자본이득세를 이제 감세를 한다는 지금 헤드라인 뉴스를 봤는데요. 제가 방송을 오면서 네. 이 급여세 인하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이득세에 대한 이제 인덱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자본이득세를 물가 연동제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걸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은 이 자본이득세를 이 인덱싱을 하면은 사실은 이 자본가는 이제 부유층, 상류층한테 이제 이득이 가는 경우로 가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은 이 자본이득세를 감세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를 이제 부양하기 위한 어떤 미국 경기를 조금 더 부양시키기 위한 카드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도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도 있고,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카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본이득세에 대한 감세에 대한 문제는 지지율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했죠. 실시를 했고, 2013년에 이제 그 양적 완화를 그만두면서 정상적으로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은 경기가 상승을 하면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세금을 좀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갔죠. 미국은 이제 그 법인세를 이제 감세를 했고, 저희는 이제 증세를 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는 조금 증세를 해서 세수 확보를 한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 사실은 그 국간에 모아놨던 그런 세수로 좀 그렇죠, 유동성을 뭐 확보를 한다든지 경기 부양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그 행보를 보면은 사실 법인세를 감세를 했죠. 법인세를 감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를 조금 더 부양시키고 증시를 더 오랫동안 상승시킨 이유도 여기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감세를 하고, 그리고 지금 법인세 감세로 인한 예산 부족, 세수 부족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급여세를 뭐 인하한다든지 또는 자본이득세를 인하한다는 정확한 발표는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있는 재선을 목적을 두고 지지율의 목적을 두고 지금 이런 코멘트를 지금 이 언론에 날리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소득세, 급여세 감면 등의 감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와 관련해서 지금 감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직 금리 인하와 또 양적 완화라는 카드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부양의 측면보다는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그 지지율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풋에 베팅하지 말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시장 변동성을 높이고 또 강한 주식 시장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장을 떠받칠 거라고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이 기대가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하다, 과신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추가 관세 연기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1.5%가량 반등했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풋에 기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하지만 그 오름폭이 경기 침체 우려의 그 상승분을 그대로 다시 반납을 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지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 월스트리트 저널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트럼프 풋은 이제 효력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풋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연기하면서 미국 증시가 약 한 1.5%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풋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경기가 이제 증시가 하락했을 때 풋옵션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 풋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트럼프 풋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기 부양을 받쳐줄 저는 또 다른 파월 의장의 풋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월가에서는 굉장히 트럼프를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의 뜻과 우리 투자자의 뜻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치를 하는 사람과 투자자의 뜻은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월가의 입장도 저희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증시를 부양을 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무역 전쟁을 계속 지속을 하는가,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봐야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좀 고심 깊게 본다면,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금요일 23일 밤 11시에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표가 있죠. 네. 그 발표가 있는데, 그 과거에 봤을 때도, 역대 과거로 봤을 때도 그 잭슨홀 미팅 이후의 주가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아마도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의 발표가 금융시장에 좀 약간 좀 중립성을 띠는 발표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그래도 역대 과거에 어떤 우리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긍정적인 이제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자, 미 증시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오는 23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23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이 과거 사례를 좀 되돌아봤을 때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만약에 또 트럼프 풋과 관련해서 만약에 트럼프 풋이 없다면 파월 풋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자, 그럼 파월 풋이라면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뭐 양적 완화 이런 좀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임으로써 증시를 떠받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비둘기파보다는 약간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다. 매파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경기 부양, 예를 들어서 이제 증시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빠르게 금리를 인하를 하고 경기 부양을 하는 약간 매파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풋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합의안에서 백스톱 폐기를 놓고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인데요. 존슨 총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서 재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백스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킨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존슨 총리는 이에 대해서 EU 탈퇴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이 규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과 EU가 입장 차를 계속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10월 말에 시한을 앞두고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ING에서는 이번 주 존슨 총리와 EU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부정적인 소식에 파운드가 하락할 거다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와 또 파운드와 관련해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브렉시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브렉시트는 사실은 좀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었는데 상대적으로 유럽은 뭐라고 하죠? 약간 충격은 없었어요. 크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상대적으로 유럽보다 약간 프랑스, 독일, 이런 이제 이탈리아보다는 큰 충격이 없었기 때문에 뭐 돈도 많았었고 군사력도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유럽보다는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던 이제 미국이랑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자국의 국력이 세다 보니까 유럽에서 영향력을 조금 펼치고 싶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 같은 경우 이제 프랑스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후 복구를 위해서 힘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펼치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전후 복구를 하고 있었던 이 세 개 국가가 누가 우위에 서는 걸 사실은 싫어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약간 유럽 통합의 꿈을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도 유럽연합에 이제 신청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문제는 뭐였었냐면 유럽연합에 들어갔었지만 그렇게 유럽과 좋게 지내지 못했었어요. 사실 영국은. 왜냐면은 다른 영국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제 갱생 조약이라든지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자유로운 인구 이동에 대한 문제들을 그런 조약도 가입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은 얻는 건 많았지만 사실적으로 그런 이제 유럽 통합의 이제 긍정적인 그런 기구에 가입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은 사실은 얻을 건 얻고 하지만 이제 조약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자기네들의 이득에 위배되는 그런 조약에는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은 2위로 많이 내고 있었거든요. 독일 다음으로 한 11조 정도 내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제 유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자국에서도 약간 불만은 있었어요. 불만도 있었고 첫 번째는 이제 난민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분담금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주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난민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2015년으로 돌아가 보면 통계치를 보면은 그 당시에 약 한 38만 명 정도가 영국으로 이민자가 이제 난민이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사실 그거는 영국이 최초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4배 가까운 수치가 이제 통계로 이제 유입이 된 건데요. 거기서도 사실은 불만이 많았죠. 왜냐면은 자국의 값싼 임금 이제 노동력을 해치우면서 자국민에 대한 약간 이런 실업률을 높인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담금도 많이 내면서 자기네들은 약간 이렇게 자부심도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와서 분담금을 또 많이 내고 있는데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제 주권 문제는 이것도 이제 자부심의 문제. 약간 이제 영국 사람들은 약간 좀 이기적인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 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유롭게 이제 인구 이동을 잘 못하고 이 주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사실은 자기네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식민 지배를 했었던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 자국의 법보다 약간 유럽연합의 법이 약간 우위에 있었던 것도 못마땅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사실 브렉시트라는 문제가 지금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게 거슬러 보면 한 2013년도에 이제 총선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캐머런 이제 총리가 나왔었는데 그 캐머런 총리가 나왔을 때
브렉시트를 주장했었어요. 근데 브렉시트를 주장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될까 안 될까 약간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훨씬 더 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상 총리가 당선이 되고 투표를 2016년에 해 보니까 결과는 달랐던 거죠. 이제 브렉시트로 찬성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책임론을 묻자마자 이제 사태가 일어났었죠. 근데 현재 지금 이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안전장치죠, 안전장치인데 이제 베스톱 조합인데 이게 뭐냐면 아일랜드와 이제 그 영국령이 북아일랜드로 이제 넘어가는 통관 또는 이제 통행을 갖다가 차단하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안전장치를 이제 잡아놨었는데 이 조항을 가지고 노딜 브렉시트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영국 이제 유럽 연합에서 반대를 한다는 거죠.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달 이제 10월 31일이 브렉시트가 이제 결정이 나는 날인데 노딜 브렉시트 그리고 이런 백스톱 조합을 가져가지 못하고 이제 이 브렉시트가 결정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파운드화는 좀 더 출렁일 수 있다. 지금도 출렁이고 있지만 네. 이제 파운드화의 평가 전환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왔는데 되게 그 역사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파운드화는 이후에 10월 31일 기한인데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좀 불가피하게 출렁이는 부분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금값이 계속해서 뛰고 있는데요. 모비우스 캐피털 파트너스의 창립자인 마크 모비우스가 가격에 상관없이 지금은 금을 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 가격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정책 시행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가상화폐 확산으로 실체가 있는 자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또 상반기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도 역대 최대치에 달한다면서 이 금값 상승에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소식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골드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동성에 약간 집중을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좀 심도 깊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모비우스라는 사람은 이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미국의 투자자고 지금 뭐 감히 제가 뭐 이렇게 뭐 모비우스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골드에 대한 매수 평가는 저도 조금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상관하지 말고 매수하라는 약간 모비우스의 약간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저도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 증가에 대한 부분을 모비우스도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이 유동성을 얘기하자면 이것도 역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식민 지배에서 떠나서 이제 세계 자유무역을 하자. 그런데 이제 기축통화가 필요하잖아요. 기축통화가 뭐냐면 세계의 무역 거래, 상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화폐예요, 화폐. 그러면 제일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렌튼 우드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근데 왜 그때 당시에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냐? 뭐 세계 최대 패권 국가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 금을 한 80% 가까운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브렌튼 우드 체제로 기축통화 그 달러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었죠. 시작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달러도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이전에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왔었던 이유도 사실은 독일의 무분별한 마르크화를 발행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축통화가 이제 근본위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죠. 근본위 제도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달러를 마구잡이로 뿌려내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근본위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1달러에 약 금 35온스로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태환 화폐였습니다. 태환 화폐였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도 있었어요.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그 가스라테포트 조약을 맺고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약간
약간이 아니죠. 그 식민 지배해도 좋다라고 네, 이제 네. 그런 조약을 맺었던 건 아주 나쁜 사람인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그 루즈벨트 대통령 32대 프랭클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뉴딜 정책으로 이제 그 SOC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항만, 댐 이런 도로 건설을 하면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2차 세계 대전에 어떤 그런 이득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미국의 경기가 성장하는데 경기가 성장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통화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통화량을 증가를 했는데 근본위 제도로 통화량을 제한해 놓다 보니까 통화량을 늘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1972년 1년에 미국의 이제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 제도를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네. 하면서 원래는 근본위 제도 이제 태환 화폐였죠. 골드를 이제 금을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태환 화폐에서 불환 화폐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통화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통화량이.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금값이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동성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는데 이 유동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유동성 이제 본원 통화죠. 본원 통화. 중앙은행에서 발권한 통화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하는데 네. 약 현재 183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M2죠. 제가 유동성을 이제 유동성률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유동성 이제 본원 통화가 현재 183조가 있고 그리고 이제 M2라고 하죠. M2가 약 한 2,800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중앙은행에서 발권한 이제 본원 통화는 약 183조인데 어떻게 M2가 2,800조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여신 프로그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뭐 가까운 뭐 서점이라든지 유튜브에서 찾아봐도 쉽게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률이 1%포인트가 증가하면 금값은 1.6%가 증가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유동성을 확대를 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실천해서 유동성을 늘리는 만큼 금값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지금 현재 금을 계속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사실 중국도 미국 최대의 이제 세계 최대의 미국 채권 보유국에서 2위를 밀렸죠 일본한테. 그렇죠. 미국의 채권은 공격적으로 사들이지 않고 현재 금을 조금 더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글로벌 경기가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가 성장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많은 노력들 속에 증시가 올라가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면 반대로 금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과거에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미국 경기는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2008년까지. 네. 근데 사실은 금값은 2004년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뜨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야 금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정설인데 그 당시에는 저금리 기조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누누이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해서 금값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현재도 유동성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금값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우스의 금값은 계속 오른다. 그래서 가격을 상관하지 말고 매입을 해라. 그러니까 저도 같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간단하게 뭐 유동성 증가 측면에서 금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값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확인하시죠. 0.93% 상승입니다. 2,92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1%가량 오름세입니다. 7,75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26% 상승입니다. 56달러 8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5% 하락세입니다. 1,50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1% 약세입니다. 1.1118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승원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예정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 미 국채 수익률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 낙관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시장의 위험 회피 분위기 여전한 가운데 FOMC 의사록 공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현재는 굵직한 시장 재료가 좀 부진한 상태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22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미 국채 수익률이 다시 1.6%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이승원 마스터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나스닥 어떤 전략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22일부터 23일까지 잭슨홀에서 이제 미팅이 있는데요. 네. 잭슨홀 미팅이 있는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제가 우호적인 증시 이제 반응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장 반영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이 지금 1%포인트 정도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선은 조금 더 부담스럽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약 한 7,767.29포인트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선은 약간 부담선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 그 전날도 그랬고, 지난 며칠 동안 이 현재 가격대에서 부담을 보이고 있는 약간 모습이 보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23일에 파월 의장의 발표를 좀 중심을 두고 좀 관망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아마 나스닥 시장은 조금 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만큼 대응을 해야 된다면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23일 파월 의장의 발표까지 좀 관망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지금 오늘 좀 가격 부담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온 만큼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매도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죠. 자,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났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 발표에서는 350만 배럴 감소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주 API 원유 재고는 219만 배럴 원유 재고 감소 전해드렸고요. 또 EIA 원유 재고는 158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나온 EIA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273만 배럴가량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네, 지난주 158만 배럴 증가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273만 배럴가량 감소한 것으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또 크루드 오일 저희 업앤다운 살펴봐야 하니까요. 바로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CNBC에 따르면 경제학자를 포함한 비공개 오참 간담회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중 무역 협상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서 이 내년 대선 이전에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 또 힘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이승원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 어떻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크루드 오일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수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한 번도 다운 포지션을 발표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유는 제가 가격 부담이 있는 57불 선까지는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만큼 57불에 대한 목표가를 정해두고 저는 지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국무장관이 이제 폼페이오인데 이 폼페이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트럼프파인 것 같아요. 트럼프파처럼 시장의 어떤
시장을 염려를 해두고 어떤 발언도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는 걸 보면은 네. 트럼프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소 이제 그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은 원유 재고에 따른 지금 현재 그 가격 변동은 별로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부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에 따른 가격 변동을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투자자였기 때문에 네. 원유 재고 감소에 따른 가격 변동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경기 그리고 이제 수요에 따른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지금 국제유가는 57불을 기준으로 매수를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유가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유가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네.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자, 오늘도 크루드 오일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57달러 선까지 크루드 오일을 좀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수 포지션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 또 저희가 수요일마다 원유 재고 발표될 때마다 이렇게 재고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재고 변화는 사실 가격 변동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정리해 보고요. 세 번째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 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시장에는 위험 회피 분위기가 여전한데요. 골드 FOMC 의사록 공개 기다리면서 하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골드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할지 이승원 마스터의 의견 들어봅니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도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모비우스 투자자 입장과 마찬가지로 가격에 상관없이 매수를 이제 유지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고수가 제 의견이고요. 네. 현재 지금은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사도 괜찮은 자리까지 사실은 내려와줬어요. 내려와줬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골드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은 무한히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너무 제가 이렇게 강한 예측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이제 매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드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골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 또 뭐 가격에 상관없이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지금 사도 괜찮은 자리까지 현재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나스닥과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이승원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미국 EIA 원유 재고 발표량이 270만 배럴가량 감소한 것으로 수정치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것은 273만 배럴가량 감소로 전해드렸는데요. 270만 배럴 감소로 다시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권이고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81% 상승입니다. 2,92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 오름세입니다. 7,74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34% 상승입니다. 56달러 32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9% 하락세입니다. 1,50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현재 보합권입니다. 1.111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유로 FX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자 질문인데 유로 FX 1.11245고요. 한계약 매도 보유 중이라고 하는데 청산 시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 답변해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유로 FX고요. 1.11245의 한계약 매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님께서 문자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청산 시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1.1109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롱타임으로 보신다면은 현재 30분 봉으로 봤을 때 현재 밑꼬리가 달려 있는 약 한 1.10964포인트까지는 하락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유로 FX 답변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또 골드에 대한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골드 1513.3의 한계약 매수라고 하시는데요. 마스터님 조언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거든요. 골드는 오늘 좀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네. 현재 1513.3의 한계약 매수라고 하시네요. 네. 1513.3의 한계약 매수 포지션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청산 시점이라기보다는 충분한 수익이 나왔을 때 청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충분한 수익이 나왔을 때 네. 그때 청산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네.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시다가 청산하고 싶은 시점이 오시면 그때 청산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진입가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계시니까 네, 좀 판단에 맡기는 거죠. 수익에 대한 부분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어서 미니 다우 질문도 들어와 있네요. 미니 다우 26,190 두 계약 매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린다고 또 문자 상담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미니 다우고요. 26,190 두 계약 매도입니다.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네. 약간 좀 관망세로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오늘 매매를 임하신다면 매도 포지션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도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신다면 네. 1차 청산 시점은 약 한 26079포인트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하락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밑에 가격이 있는 26,000짜리 포인트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질문은 26,190의 두 계약 매도라고 하셨는데 매도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1차적으로 만약에 청산을 한다면 26079선에서 그리고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26,000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제 유가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네. 부분은 뭐 트레이드에 관한 관점은 질문은 아니지만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실까요? 장기라고 하는 그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돼서 네.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구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네.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50불에서 60불 사이를 횡보하면서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약간 트럼프 행정부가 있다 하는 가정하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정말 뭐 잘못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뭐 영국의 이제 뭐 노딜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문제가 네. 있어서 어떤 유럽의 약간 뭐 경제 위기에 내관이 터져서 진짜 문제가 됐을 때는 뭐 안전자산인 골드나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현물에서도 골드 말고도 사실은 기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정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유가는 60불을 넘겨서 뭐 70불, 80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그 장기적이라는 관점을 다음 질문을 하실 때는 네. 조금 기간을 잡아주시면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에서 좀 횡보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미니 S&P 500 질문 주셨는데요. 2922.25에 두 계약 매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마스터님의 조언 듣고 싶다고 질문 주셨네요. 네. 네. 미니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뭐 다우지수, 네. 뭐 그리고 미니 S&P 500 같은 경우도 오늘은 저는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현재 가격에서 비슷한 가격에서 매도 포지션 잡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만약에 청산을 하고 싶다면 2917.28포인트에서 일단 청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힘 받아서 만약에 하방이 조금 더 압력이 더 가해진다면 그 다음 이제 2907.84포인트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니 S&P도 뭐 나스닥과 다우와 마찬가지로 매도 보고 계시는데 질문 주신 분은 2922.25에 두 계약 매도 보유 중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2917.28의 청산, 1차 청산을 일단 의견을 주셨고 만약에 더 본다면 2907.8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다 해드렸고요. 또 오늘 더 추가적인 준비하신 투자 팁이라든지 하실 이야기 있을까요? 투자 팁을 사실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방송 이후에 좀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이유에서냐면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말을 예. 했다고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국민으로서 네.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말씀드린 점 깊숙이 사과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오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라고 네네.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면서 이 방송 보시면서 마스터님 의견에 도움을 많이 받아보고 계시는데 네. 그런데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뭐 어떤 조언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파생이라는 것 자체가 대응의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대응을 하려면 네. 지금 파생 시장이 움직이고 선물 이제 지수 시장이 움직이고 증시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어떤 뭐 트위터 아니면은 뭐 각국 각국의 뭐 주요 인사들이 뭐 발표하는 그런 발표 자료들 이런 근거로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변동성에서 대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시장이 우리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매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지금 어떤 뉴스가 어떤 시사가 나올지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예측할 수 있는 힘은 저는 역사에 있다. 세계사 역사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물 경제, 현재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역사를 현재에 비춰서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역사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잘 하시고 그리고 금융에 대한 좀 이해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 투자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네. 오늘 설명도 굉장히 역사적인 부분을 잘 짚어주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야 하는 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뉴스가 나올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은 과거사 그리고 역사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희 1시간 동안 가득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이승환 마스터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바쁘게 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